안녕하세요. 반란의 영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정하지만 한정하지 않는 한정사라는 제목으로 한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식 영문법 용어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용어는 바로 한정입니다. 영문법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한정이라는 말을 접하는 것은 형용사의 용법에 관해 배울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This puppy is cute. 이 강아지는 귀여워 라고 했을 때 이 cute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서술용법 또는 서술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This is a cute puppy. 이것은 귀여운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저 형용사에 대해서 저거는 형용사의 한정용법이다 또는 뭐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명사 앞 수식 기능, 영어로는 attributive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정적 용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한정이라는 말을 또 보게 되는 것은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배울 때입니다. 관계대명사에는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다고 배우죠. 한정적 용법을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restrictiv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restrictive를 한정적 또는 제한적이라고 번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ttributive하고 restrictive는 매우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구를 봅시다. A red car, 빨간 자동차라고 했을 때 attributive는요,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red는 지금 car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형용사에 대해서 attributive adjective 이렇게 부릅니다. restrictive는 어느 속성을 가진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을 때 그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red는 여기서 car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restrictive adjective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빨갛지 않은 차도 있고 빨간 차도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차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거는 restrictive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구에서 red는 restrictive attributive adjective예요. 왜냐하면 두 속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이걸 한국식 영문법 용어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정적 용법이고 한정적 용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또 봅시다. A round circle. 이건 이제 둥근 원이라는 말인데요. 더 황당한 것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round는요, circle의 일반적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둥근 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둥근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거는 non-restrictive adjective인 거고요. 또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 round와 circle을 지금 명사 앞에서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ttributive adjective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영어권 개념으로는 non-restrictive attributive adjective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식 영어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형용사의 비한정적 용법인데 한정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이렇게 형용사의 명사 앞 수식을 한정 용법이라고 하고 관계사절의 용법 중 하나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다 보니 한정적이라는 말이 그냥 수식적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 줄 잘못 아는 경우가 많고 그 restrictive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영문법의 엉터리 용어 사용은 이게 전부가 아니죠. attributive를 한정적이라고 번역하고 restrictive를 한정적 또는 제한적이라고 번역하면서 definite도 한정적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definite이라는 말은 이 어느 특정한 대상들을 가리키는지 화자와 청자가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구가 가리키는 대상 또는 범위가 딱 고정되어 있고 또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화자와 청자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The definite article, 즉 정관사 the가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속성이 바로 한정성입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definiteness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식 영문법은 attributive를 한정적이라고 번역하고 restrictive도 한정적 또는 제한적이라고 번역하고 definite도 한정적이라고 번역하면서 determiner도 한정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determination을 한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determination 이 단어를요, 지금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뭐 정의가 있는데 1, 2, 3번 있고 3번에 보면 지금 결정, 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괄호하고 논리해놓고 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그 한정이라는 건요, 어느 특정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쓰인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근데 반드시 논리학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한정이라는 용어를 해놓고 이것이 결정이나 확정하고 같은 저 범주에 속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다 비슷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 사전에 나와 있는 한정,
정의인데요. determin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알려주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논리학에서는 어떤 유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개념을 같은 유개념에 속해 있는 다른 개념과 구별하여 그것이 갖고 있는 징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간단히 말하면 대상이 어느 하위 범주나 개념에 속하는지 딱 이렇게 결정해서 판별하는 걸 요거를 한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한정은 결정과 동의어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determiner는 영어로는 determiner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determining function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즉 noun, 즉 명사를 determine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명사가 definite한지 indefinite인지 그러니까 이런 명사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이게 definite한지 indefinite인지 또는 count noun인지 non-count noun인지 또는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명사의 속성, 범주, 지칭 대상의 범위 이런 거를 결정하고 판별하는 기능을 하니까 이걸 이제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철학과 논리학 등 인문학에서는 determination을 한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정과 비슷한 말이고요. 그래서 determiner라는 문법 용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한정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정사라는 용어에 쓰인 한정이라는 말이 이 결정과 동의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 한정이라는 용어가 여러 개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영법에서는요, 여러 서로 다른 개념들을 한정이라는 똑같은 말로 번역해서 이 한정이라는 말을 다의어로 만든 다음에 한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럽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살면서 가지가지 바보짓거리를 봤지만 이런 한심한 바보짓거리는 보다 처음 봅니다. 한국식 영법은 한정사는 한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는 한정사는 명사를 한정한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한정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워낙 여러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용어에 한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는 명사가 가진 속성을 결정하는 기능, 요거를 가리키기 때문인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determiner를 가리키는 용어로 한정사가 아니라 결정사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쓴 책에서 그래서 결정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determiner 이 개념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the, this, that, his, her, some 등과 같이 명사구가 어느 대상을 가리키는지 또한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determiner는 결정해 주는 것, 판별해 주는 것의 뜻이며 명사구가 한정적인지 비한정적이를 결정,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determiner에는 definite determiner와 indefinite determiner가 있어요. 그러니까 determiner에는 definite determiner하고 indefinite determiner가 있는데요. definite determiner에는 정관사 the, 그다음에 지시사 this, that 같은, 그다음에 소유격 뭐 his, her, their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indefinite determiner에는 부정관사 그다음에 수량사 뭐 some, many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한정적 한정사? 왜냐하면 determiner를 한정사라고 부르고 definite를 한정적이라고 부르니까 뭐 한정적 한정사라고 해요? 그럼 뭐 indefinite determiner는 비한정적 한정사라고 해요? 이렇게 용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정사에 대해 배우다가 부정관사는 명사를 한정하지 않는데 왜 한정사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 한 사람 뭐예요? 지금 definite의 개념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ndefinite의 개념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한정사라는 용어를 배우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대답하는 사람이 부정관사는 명사의 수를 하나로 한정하니까 한정사라고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요. 이해가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용어의 모순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스러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한정적을 definite의 개념으로 설명하다가 수를 한정하는 것도 한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정의 개념을 완전히 오락가락하게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한국식 영법은 definite determiner와 indefinite determiner를 각각 특정 한정사와 불특정 한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찔렸는지 또는 너무 이상한지 한정적 한정사라고 차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사는 특정 한정사와 불특정 한정사 이렇게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식 영어법이 당장 눈앞의 용어를 번역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엉터리 용어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뿐입니다.
특정 한정사와 불특정 한정사 이 용어는요. definite과 indefinite을 각각 특정과 불특정으로 번역하는 건데요. 문제는 특정적 specific과 한정적 definite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문법에서 특정하다는 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딱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즉 전체를 일반적으로 가리키거나 아무거나 임의적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정적 definite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가 어떤 어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질을 표현합니다. 흔히 어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특정하면 정관사를 쓴다고 가르치지만 사실 이것은 한정적 즉 definite의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성과 한정성은 비슷한 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영어는 어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특정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한정적인가 그렇지 않은 기준으로 한정적이면 한정적 관사, definite article, 이걸 정관사라고 번역하죠, 흔히. 그다음 비한정적이면 비한정적 관사, indefinite article, 이걸 흔히 부정관사라고 번역하죠. 이걸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특정하지만 비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새로운 정보, new information일 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가 있다고 합시다.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m reading a book. 나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여기서 a book은요. 생각해보면 모든 책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는데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일반적으로 읽고 있겠어요? 그 다음 아무 책, 의미의 책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책이 어느 특정한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읽고 있는 책은 특정한 책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청자에게는 새로운 정보이므로,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발효된 순간 I'm reading a book 이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어느 대상을 가리키는지를 아는 건 아니므로, 둘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알잖아. 한정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비한정적 관사 indefinite article, 즉 부정관사 어를 저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specific 하지만 indefinite 하기 때문에 indefinite determiner에 속하는 indefinite article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개념을 보세요. indefinite라는 말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요, 한국식 용어로 바꿔봅시다. 번역을 해봅시다. 특정하지만 불특정하기 때문에 불특정 한정사에 속하는 부정관사를 사용한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indefinite을 불특정으로 번역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 특정하지만 불특정하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방식으로 번역해 볼까요? 특정하지만 비한정적이기 때문에 불특정 한정사에 속하는 부정관사를 사용한다. 알아듣겠어요? 아까 영어 개념이 훨씬 쉬워요. 이 경우는 indefinite을 비한정적으로 번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비한정적인데 그러니까 왜 한정사를 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게 돼 있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에는 서로 다른 용어를 쓰면 돼요. 이 간단하고 당연한 일을 한국식 영어법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attributive를 한정적이라고 번역하고 restrictive를 한정적 또는 제한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definite를 한정적이라고 번역하고 determiner를 한정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ttributive는 수식적 또는 관형적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요. 이 관형이라는 말은 국문법 용어로서 attributive하고 같은 말이며 명사 앞 수식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국문법을 배웠으면은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국문법에서는 관형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법에서는 한정적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영어 교육의 현실이죠. 그 다음 restrictive는요. 그냥 제한적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definite는 그대로 한정적이라고 하고 determiner는 결정사 이렇게 부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영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용어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강사들은 어려운 영문법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설명하는 강의라고 자신의 강의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라는 게요. 애당초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게? 이게 어렵게 만들어서 지식인들이 잘난 체하려고 있는 건가요, 이게? 용어라는 것은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고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용어가 자신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러한 현실은 용어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어 교육자들 절대 다수는 기존의 용어를 관성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용어를 바꾼다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다 라거나 똑같은 영어법인데 말만 바꿔놓고 뭔가 새로운 설명이라도 되는 듯이 주장한다고 하면서 용어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영어를 더 잘하게 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국식 영어법의 용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